안녕하세요. CNC 파트너의 박혜덕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벤처기업 인증에 대해서 좀 짤막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영상을 촬영하게 된 부분은 최근에 전주 쪽에 계신 제조업체 대표님께서 벤처기업 인증을 신청을 했지만 인증기관에서 반려가 났고 그 반려된 부분을 좀 조언을 듣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언급하고 어떤 부분을 좀 그 심사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안내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시 피드백이 없는 걸 보면 아마 인증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이렇게 이제 가볍게 제가 컨설팅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는 부분은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회사에서 사업계획서 전체 내용을 써 계셨고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코칭을 해드리는 부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셔도 괜찮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부담이 안 되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부담을 안 가져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좀 코칭을 해드렸는지에 대한 부분을 화면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다 보면 제일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사업 성장 노력에 대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제품으로서 사업 개념화 단계에 있느냐,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느냐, 사업 중기화에 있느냐, 사업 후기화에 있느냐, 사업 완성 단계에 있느냐,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사업 완성 단계와 사업 개념화 단계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해서 완성 단계까지 있죠. 그래서 이 각각의 개념화 단계와 완성 단계가 있을 때 우리 제품은 반드시 이 완성 단계에 있어서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업 성장 노력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의 틀로 되어 있고 뒤에도 또 다른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계획에 대한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냐면 여기에 정답이 써 있어요. 정량적인 데이터에 근거를 두고 작성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량적 데이터라고 얘기하면 현재 우리 시장을 갖고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 거고 자사의 매출과 점유율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화하든 아니면 지표화하든 해서 쓰시라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브랜딩 계획도 마찬가지겠죠. 제품 서비스에 특별한 가치나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한 부분이다 라고 해서 구체적인 노력과 향후 계획인데 이 부분은 요즘에 MZ 세대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가치 소비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방탄소년단의 멤버 중에 한 명이 그 업사이클링 제품을 이렇게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이 가치 소비에 대한 능력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브랜딩 자체도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스토리텔링 이후에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제품의 브랜딩 계획 자체는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네트워킹 계획이잖아요. 네트워킹 계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품을 어떤 유통망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의 팔로 확보를 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내외적인 형태의 네트워크 확보 계획성 같은 경우를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직관리 부분이 있죠. 이 조직관리 부분에 되면 인사 배치나 유연 근로제, 성과 공유제, 인력 개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조직관리 부분은 채용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시간에 있어서 근무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좀 안내를 드리는 부분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성과 공유 부분은 이제 뒤에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뒤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력 개발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회사에서 그런 기회를 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이제 글로벌 확산 계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먼저 정답을 드리면 정량적인 데이터에 근거를 두고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 기업의 경우 시장 확대 계획을 작성하라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우리와 비슷한 기업이 몇 퍼센트에 대한 그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우리 회사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시장 규모를 몇 퍼센트 할 것이고, 목표에 대한 부분도 설정할 것이고, 수요에 대한 부분도 예측해서 결국 데이터화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투자 및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부분이 있으시죠. 이 투자 및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부분은, 투자 유치나 이 금융에 대한 부분은 결국 우리 회사가 담보 능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일 거고요. 저는 이 정책 자금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책 자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 회사의 제품이 벤처기업이 가능한 제품이고, 특허를 가지고 있고, 회사 내부적으로 뭔가 연구소나 이런 걸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지속적인 어떤 투자를 통해서 회사의 성장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각 부처별, 요즘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탄소 중립이라든가 뭐 원자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이슈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서 각 부처별로 나와 있는 자금도 확보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 조직관리 부분에서 나왔던 성과 공유와 연관된 부분인데요. 이익 공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이익 공유 부분에 대해서는 스톡옵션이나 성과 보상이나 성과 공유제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직무발명 보상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도입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내용을 이익 공유 부분에 기술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는 지금 답이 나와 있어요. 일가정 친화에 대한 부분은. 저는 뭐 출산이나 육아, 뭐 육아기 단축 근무 이런 게 다 적시는 돼야 되겠지만, 기술 돼야 되겠지만, 저는 여기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내용 썼다라고 얘기하면, 당사는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2023년도에 인증을 목표로 준비를 할 것이고, 2024년도에는 중소벤처기업에서 운영하는 성과 공유 기업의 확인서까지 받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그냥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환경 친화에 대한 부분은 요즘에 환경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뜨고 있죠. 그래서 저라면 ISO 14001 환경 인증을 좀 받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을 일부 기술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마지막 기타 부분인데요. 이 기타 부분을 잘 서술해야 되는 부분이 위의 세 가지 사항 외에 지속 가능 경영, 이거 딱 나오면 뭔지 아셔야 되겠죠. 지속 가능 경영이 뭘까요? ESG잖아, ESG. 결국 GRI나 ESG, ESG라고 하는 부분이 언급이 돼야 될 거고, 사회적 책임 같은 경우에는 ISO 26000이 있을 거고요. 환경에 대한 부분은 환경 친화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ISO 14000에 대한 인증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엔바이먼트나 소셜이나 거버넌스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ESG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이고, 지속 가능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부분에 대한 경영 활동을 작성하라라고 얘기했으면, 결국 ESG를 통해서 가족 친화 인증도 발생될 것이고, 성과 경험을 할 것이고, 이익 공유를 통해서는 직원들에게 어떤 연구개발 활동 이런 걸 통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적시를 하면 벤처기업을 인증을 받는 데 있어서 충분한 어떤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회사의 기본적인 데이터나 이런 부분은 결국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갖고 있는 이 벤처기업 제품이 디자인이 좋고 스토리가 있고 가치 소비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면, 아마 이 심사하시는 분들도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벤처기업에 지원하시는 많은 대표님들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회사가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으로다가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